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질의응답식 증문즉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사주는 좌측에 30대 후반의 여자분입니다. 갑자년 기사월 무신일 김희식.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어떤 분도 좋으니까 일단 궁금한 점을 묻고 제가 대답하는 이렇게 질의응답식 강의인데, 이 사주의 뭐 초급, 중급, 고급을 떠나서 일단 궁금한 거를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이 사주 일단 격하고요. 네, 격하고. 그리고 신강 신약 중에 어떤 사주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주를 보면 먼저 격부터 잡아야 되는데, 격은 그 사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이 4월에 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월지가 여기 편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천간에 투간을 안 했으니까 편인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편인격이 아니죠. 편인격 같이 생겼는데, 무토는 12운성에서 병화와 같다. 무토는 기토가 정화와 같다면, 그러면 병화일간이 월지에 사화가 있으면 걸록격이라고 하죠. 무토일간도 화토동법이니까 4월에 태어나면 똑같이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걸록격. 그런데 걸록격인데 편인격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걸록격인데 이럴 경우에는 격을 하나로 하지 말고 편인성이 매우 강한 걸록격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편인격이 아니다, 걸록격이다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편인성을 가진 걸록격. 그런데 분명히 걸록격이다. 예, 왜? 편인격과 걸록격은 성향이 달라요. 걸록격은 걸록격 자체는 관을 봐야 돼요. 걸록격은 양인격과 같이 사주에 관성이 있으면 성격이다. 관성이 있지요. 걸록격에 관이 없으면 파격이다. 양인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걸록격과 양인격은 관성을 먼저 보는 거. 그게 이제 사주를 제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격을 물었고, 두 번째는 신강 신약을 물었죠. 이 사주가 신강 신약 억부. 자, 억부론이죠. 적천수의 억부론인데, 자, 월지가 편인이면서 비경겁제가 하나, 둘, 셋, 넷, 토가 4개나 있죠. 그러면 인성비겁이 왕하기 때문에 신강사주다. 확실한 신강사주다. 예. 그러면 격은 걸록격이요, 신강사주다.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예, 또 질문. 등령 신령 여부하고요. 특지 실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큰 소리로. 등령 신령 여부하고요. 예, 등령과 신령, 그리고 득지 실지. 득지와 실지. 이 사주가 등령을 했느냐, 득지를 했느냐, 아니면 신령이냐 실지냐. 참 오래간만에 보는 용어인데, 오래간만에 이 글자를 듣는데, 자, 령이라고 하는 것은 령. 우리가 이 령을 할 때는 월지를 말하는 겁니다. 월령이에요. 원래는 월령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학이죠. 사주가 절기학이에요. 뭐 입춘이라든가 청명이라든가. 자, 월령인데 월령. 월에 등령을 했느냐 아니면 신령을 했느냐. 등령이 좋겠어요? 신령이 좋겠어? 등령이 훨씬 좋죠. 예. 다른 말로 사령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사령. 네. 이 명리학은 용어가 너무 다양해요. 비슷한 말도 뭐 지장간도 초기 하면 되는데 여기, 본기 하면 되는데 정기,
이게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용어가. 이것도 등령, 신령, 월령, 사령 이게 언니 뭔가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주 단일화 시켜야 돼요.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낼 때 이런 거 너무 용어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공부하기가 이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왜 어렵다 그러느냐. 하나의 의미인데 네 가지가 쓰여. 이걸 다 공부해야 돼. 예. 등령 얻을 뜻자를 짜서가지고 얻었느냐 실, 예? 예. 잃었느냐 잃을 실자. 자 그러면 월령 이 4월을 알아야 돼요. 4월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 4월 양력 언제부터를 4월이라 해. 양력 언제부터? 5월 5일 정도지요. 네. 5월 5일 정도부터야.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 5월 5일. 자, 보통 이제 4월생 하면 인신사의 월은 인신사의 월에 출생을 했다. 그러면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정기도 있지요. 본기도. 그러면 인신사의 월은 30일 중에 초기가 며칠 머물러요? 7일. 중기는 7일. 정기는 16일 머물지요. 요걸 알아야 돼. 요거. 사령 등령을 하려면 이 날짜를 알아야 돼요. 진술증리 같은 경우는 초기가 9일, 중기가 3일, 본기가 18일 이렇게. 예? 예, 좌우무효 같은 경우는 뭐 11로 보면 되는데 요거를 알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5월 5일부터 7일, 즉 5월 12일에 태어났으면 5월 12일에 태어났으면 만일에 이 사람이 양력으로 그러면 초기에 사령한 거예요. 이 사주에 병화에 사령을 했다 그래요. 병화 등령, 병화 사령.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 양력 5월 19일에 태어났다. 여기 7일. 그러면 경금에 등령을 한 거예요. 경금에 사령을 했다. 경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월 20일부터 6월 6일 정도. 여기는 정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무토에 사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세력을 보면 여기에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요게 경금에 요 경금에 빨간색이 있어요. 이것을 사령했다, 등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등령 사령을 했다. 중기에 사령을 했다. 그래서 누구든 그러니까 이분이 양력 5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음력으로는 4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이분 생일이. 그럼 여기죠. 딱 5월 12일부터 5월 19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기 경금에 사령했다. 그러면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 개 중에서 경금에 사령했기 때문에 식신 성향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식신은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등령했어요. 그런데 등령했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등령 신령에서 등령이냐? 등령 다음에 또 따져봐야 돼. 이 오행이 사신합을 했지. 사신형을 해. 그러면 사신형을 하면은 사신합을 하면 금으로 가든가 사신합 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요. 사신합 금, 사신합 수, 월지가 해자축일 때는 사신합 수. 그 다음에 화와 금이 강할 때는 사신합과 금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 월지 화가 사신합을 하면 다른 오행으로 가지요. 금이나 수. 그러면 원래는 등령했는데 사령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령했다라고 거예요. 겉으로는 등령인데 실질적으로는 합파, 사신합파 금으로 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편인 저 화편인이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이 됐죠. 수국화로 공격당하고 화생토로 힘이 빠지고 화극금으로 이게 월지에 등령은 했지만 고립을 당하고 합을 해서 다른 오행으로 가면 이것은 신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등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이라든가 합으로 인해서 실령했다.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일 수 있으면 이거는 이 등령 실령이 최고수가 되는 거예요. 최고수. 깜짝 놀래요. 예. 자, 등령 실령 이걸 이제 원래 이게 명리적성화 초급의 초급이에요. 기초의 기초.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초급부터 막 그냥 사주 그냥 빨리 보고 싶으니까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제 등령 실령 같은 걸 똑바로 하려면 반드시 심산진로 컨설팅 기초반에 와서 들어야 돼. 강의를 화요일날 2시, 일요일날 3시 거기에 오면 이 등령 실령이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개념 정리부터 그 다음에 중급 올라가고 고급 올라가야 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건너뛰기라면 다시 원위치 다시 배워야 돼. 자, 등령 실령에 대해서 알겠죠? 이번엔 득지실지로 갑니다. 득지실지로. 자, 득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말해요. 일간이 일지에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의 여자분인데 이 무토일간이 지지의 신금이죠. 그러면 실지래서 실지야. 왜 실지냐? 무토일간은 일지에 뭐가 있어야 힘이 세느냐? 사오미. 왜? 화토동법이라 그랬지요. 무토는 병화와 같다. 그래서 12운성을 알아야 돼요. 12운성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어. 12운성을 30%를 써먹어야 돼. 오행과 육치를 70% 써먹고 신살이라든가 12운성을 30%. 자, 그러니까 병화가 사오미월의 일지에 있으면 굉장히 힘이 세듯이 무토도 똑같이 세요. 그러면 득질한 거야.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오미 말고 뭐가 있어? 진토가 있으면 같은 토니까, 술토가 있으면 같은 토니까 일단 든든하지요. 미토가 있으면 또 같은 토니까 여기 미토 있고, 다른 토가 뭐 축토가 있죠. 축토가 있어. 사오미가 더 세다. 같은 토라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토일간이 진토, 술토, 축토가 더 센 게 아니에요. 사오미가 훨씬 세다. 무토일간은. 그래서 무토일간에 오화가 오면 제왕직, 무토일간에 사화가 오면 걸록직.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각 오행마다 뭐가 간목은 뭐 임묘진, 뭐 이렇게 해수가 이제 이 득지다. 이건 실지지요. 신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했던 이 사주에 대해서 등령, 실령, 득지, 실지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만에 질문다운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분도 질문. 지금 이제 12운성 말씀하셨는데요. 네. 12운성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12운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12운성 12개의 별이지요. 생역배력, 왕세병자, 묘절태양인데,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12개의 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12운성 하면 양간, 음간, 양간은 90% 이상 신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음간이 문제지. 12운성 음간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는 학파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12운성 음간에 대해서는 다 틀리다. 양간은 90%에서 100% 신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음간이 맞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맞지 않는 걸 계속 지금 몇백 년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는 통근으로 보면 돼요. 통근, 고립. 통근, 투간, 투출. 고립으로 보면 이 12운성 음간 안 봐도 되는데 항상 이 안 맞는 걸 가지고 계속 들이대. 이러면 말장난만 되죠. 자, 12운성에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2개 정도. 봉법과 거법. 봉법과 거법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좌법도 있고 인종법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정확성도 없고 봉법이라는 것은 만세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세력의 봉법은 나와요.
이 봉법이 뭐냐?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무토지요? 일간을 기준으로 연월 일시 지지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무토를 여기부터 자수하고 관계를 대입해보고 사화, 무토와 신금, 무토와 미토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있죠. 파란 글씨로 무토가 자수면은 태지지요. 약해. 뭐가 약해? 재물이라든가 시어머니라든가 친정아버지라든가 이 재에 대한 게 약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야. 건강도. 이게 통근, 투간, 투축, 고립으로 보나 12운성으로 보나 똑같아요. 근데 그냥 12운성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걸록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인성, 여기에 대한 뭐 문성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인성은 상당히 그 파워가 있다. 예. 세 번째, 요건 뭐예요? 무신, 병, 약하죠. 예. 식신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 예. 식신이 뭐예요? 자식이라든가, 이런 거죠. 언변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쇠지는 약할까, 보통일까, 셀까? 세다. 세지요. 뭐가 세지는 사람 나이 50대예요. 사람의 나이 50대면 뭐야? 아직 팔팔하지요. 50대는 청년이야, 청년.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걸록지 제왕지보다도 세가 노련해요. 굉장히 노련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겁제, 자존심이라든가 뚝심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나쁜 말로는 고집인데 그래도 뚝심이 있는 사람이다. 뭐 한다면 한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봉법을 보는 거예요. 12운성을. 예, 이건 이렇게 보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거법은 뭐냐? 거법은 간지를 보는 거예요. 각각간지. 위에서 밑으로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간목이 자수면 뭐예요 이게? 목욕지지. 갑자일주가 목욕지기 때문에 갑자일주들은 보통 바람이 잘 나요. 목욕을 깔고 있는 사람은. 갑자일주가. 여기는 연주지만 이게 일주에 있게 되면은 목욕을 깔고 있으면 불안정해지요. 목욕지 위에 있으면 수생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관이 뭐야? 남편도 되고 여자니까 남편도 되고 직업도 되고 불안하겠지요. 목욕지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고립돼 있고 그러니까 직업이 약간 불안할 수가 있다. 배우자라든가. 12운성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기토가 사화면 뭐예요? 기토가 사화면 12운성으로 뭐예요? 제왕이지 제왕. 제왕지예요. 기토가. 그럼 가장 센 거야. 이 겁재가 센 거야. 여기도 아까 그 비경 겁재가 셌는데 여기도 굉장히 세면 실제로 자존심, 고집, 뚝심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무토가 신금이면 병이 있네요. 그대로야 이건. 이거는 봉법과 거법이 같아요. 그 다음에 무토가 미토에 뿌림을 내면 뭐라 그래 이거를? 기토가 내려야지. 기토가 내리지. 승질내지 말고. 네. 자, 기토가 밑에 내리면 뭐라 그래? 네? 반대. 반대라 그랬죠. 녹이라고 하면 혓바닥 3cm짜리. 기미는 반대지라 그래. 반대지. 예. 반대지면 어떻게 굉장히 센 거야. 완전히 이 겁재 여기 이거는 뭐 보통이 넘어요. 그러면 거법에 대해서 이거 써먹을만 하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좌법, 인종법, 지장간을 바탕으로 없는 걸 끌어내고 지지가지고 대입하다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사주 봐야 돼. 손님 오면 이거 다 대입하면 그러면 안 돼. 여기에 맞들리면은 다른 사주가 안 보여. 이것만 가지고 봐요. 안 맞는 거. 이게 대운에 따라서 안 맞아. 대운에 여기 나오지요. 반대, 목욕, 장생, 양태, 양 이거 안 맞는다니까.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것만 보고 상담해. 이거 여기.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앞으로 지금 여기 양에서 앞으로 태, 절, 묘사 완전 안 좋은 것만 남았네 여기. 예, 이게 안 맞아. 영국은 맞고 대우는 안 맞는 거야. 이 대운에 나오는 건 이건 참고만 해 있지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전혀 믿으면 안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 절, 묘, 이거 묘지에 들어가겠네 죽겠네 뭘 주고 100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예. 그래서 12운성도 알아두는데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음간을 들이대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음간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 왜냐면 자 목에 고지가 뭐예요? 진술증미 중에
진술충미 중에 목의고지가 뭐야? 미. 미토지요. 그러면 간목도 목이고 을목도 목이야. 다 목이야. 그러면 이거 묘지야. 그 다음에 수의 고지는 어디에? 수. 그러면 임수나 개수나 다 고지예요. 근데 12운성을 하면 반대가 돼. 이거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자꾸만 이 12운성 음간 가지고 들이대니까 이 통근, 투간, 투출로 보면 되는데 이게 양간은 봐. 양간. 그런데 왜 이 12운성 강의를 많이 안 했느냐? 이렇게 오늘과 같이 양간이 나오면 참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 을정, 기신계, 을목, 신금 이런 사람들은 안 맞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안 맞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12운성을 강의를 많이 안 해요. 양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 오늘과 같이 12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내가 강의를 해줘요. 질문을. 그런데 이제 질문이 12운성 그 다음에 또 이 사주가 또 조용신, 억부용신, 격국용신 구분하고요. 네. 그리고 용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희신, 기신, 구신, 한신도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밥 먹을 시간이 돼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네. 벌써 1시 5분이네. 자, 그러면 4월 여름생이니까 조후가 일단 먼저 잡아야 돼요. 4월생은 4월생. 4월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양력 5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조우로 잡고 억부까지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4월생은 억부용신이 조우용신이 오죠. 조우용신이 수야. 조우용신이 수야. 두 번째, 억부용신은 뭐예요? 월지가 편인이면 뭐가 억부용신이야? 제극이, 재성이죠. 억부도 요거야. 억부용신도 요거죠. 예. 그 다음에 격국용신, 사업하는 사람은 격국용신도 잡아야 돼요. 가정주부는 조우 억부만 잡아도 되는데 격국은 뭐야? 사업이 되느냐? 이분은 지금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다가 카페와 커피숍과 쌀국수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격국용신을 봐줘야 돼. 걸록격이다. 그러면 용신이 뭐냐? 격국용신에서 막히지요. 이 사주에 격국용신 아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이에요. 격국용신은 뭐냐? 걸록격은 관이, 모기. 왜? 비경겁제가 이렇게 많아. 이걸 잡는 거는 관밖에 없어요. 목국토로 관만 잡을 수가 있어. 관만 저걸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용신 수, 억부용신 수, 다 재성. 그다음에 격국용신은 목관성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나오죠. 예, 저절로. 예, 용신. 그다음에 희신. 그다음에 토곡수, 기신. 그다음에 구신. 한신이죠. 예, 한신이지. 왜? 용신을 극하는 게 기신이지요. 토곡수. 희신을 극하는 게 구신이야. 그러면 한가로운 놈 목은 한신이에요. 한신. 그래서 이제 용신, 희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 또 질문.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예, 이 사주의 천간의 갑기합과 목국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네. 지지의 사신형과 사신합과 신자합, 그다음에 수국화와 하급금 고립의 작용력은 어떤 건지요? 예. 자, 천간에 이 고난도 질문인데요. 자, 갑기합을 하고 있어요. 천간에 갑기합을 하고 있다. 갑목이 세요, 기토가 세요. 저 사주에서 토가 세지요. 그러면 합을 하면 약한 게 빨려가지요. 갑목이 빨려가 토로. 그러면 편간, 이 여자분의 편간이 직업과 남편이에요. 직업과 남편이 흔들린다. 그리고 뭐하고 합을 해요? 뭐하고? 간이 겁재와 합을 하죠. 나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라 겁재와 합을 해요. 주의를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라이벌, 제3의 여자와 더 가까이에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게 편관에 대한 거, 건강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목에 대한 건강, 그 다음에 직업 불안, 그 다음에 배우자 불안이라든가 이거를 의미해요. 갑기합. 그 다음에 목국토가 되죠. 또 이 목국토가 되죠. 전부가 갑기합 되지만 이 무토하고 일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내 배우자와
이러면 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여기 위축될 수가 있어. 왜? 목국토에는 이게 깨지죠. 갑기하고 그래도 갑목, 목이 손해를 봐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자 사신합을 내고 있죠. 사신합파 이런 경우는 금으로 70%가 가고 수로 30%가 갑니다. 사신합파. 예, 사신합파 금 70%, 사신합수. 그 다음에 사신합파 금으로 가니까 인성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꾸만 식상에 쏠려요. 왜? 아까 경금에 사령을 했고 사령도 태어난 것도 식신. 그 다음에 일지도 식신, 사신합파 금도 식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사업,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이유가 직장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다. 이 사주는 직장도 되고 사업도 됩니다. 왜? 걸록격에 관해 있는 사람은 1차 직장이고 두 번째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죠. 이게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강해질 때 오픈을 합니다.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 그러면 요게 사신합파도 되고 요 신자합도 되죠. 신자합도 되니까 요 신자합은 수로 가죠. 이게 고립돼 있는데 수생목 수국화로 고립돼 있는데 그나마 사신합파 수가 되니까 재물운이 좀 나아진다. 이 자체로는 재물운이 없죠. 완전 고립돼 있지. 가장 먼 곳에서 외로이 있는 재물인데. 예. 자, 그 다음 질문. 이 사주의 앞으로 대운과 올해부터 3년과 세운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예, 두루뭉실하게 말고. 자, 그러면 대운을 보자. 예, 대운 일단 수가 1위, 금이 2위, 3위는 목이에요. 금메달 수, 은메달 금, 동메달 목. 그러면 지금 이분이 30대 후반이니까 을축대운이에요. 을축대운, 을축대운. 자, 을축대운은 그다지 좋진 않다. 해자축 물이 왔지만 왜 안 좋을까? 을목은 좋아요. 간목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간목 관이 약한데 그런데 축토가 사화가 축토를 만나면 쪼그라들어요. 움츠려요. 수축이 돼. 사화가. 그래서 여기는 과독이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여기가 인생의 이 축토, 진술축미운의 전목운에 많이 바뀌어. 사람들이 이혼도 하고 뭐 직장에다가 사업하는 게 그 이유예요. 43세부터 그날이 오죠. 완전 그날이 온다. 왜? 간목이 살아나지요. 직업과 남편, 남자. 그 다음에 자수도 살아나지요. 신자합이야. 그냥 자수가 아니야. 신자합, 원국의 신자합, 재물이 솟아나지요. 최고 전성기가 53세부터 개해대운의 청간지지에 완전 재성이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여기 그만둔 거예요. 예, 1, 2년 전에 그만둔 거 10년 다니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커피숍이라든가 쌀국수집은 굉장히 잘 된다. 굉장히 잘 돼요. 걱정 안 해도. 대운의 흐름이. 예? 왜? 여기도 재성이 있죠. 재성. 예. 여기도 상관운이 여기 정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73세 이후도 이 사주에 상관이 온다는 것은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소한 3, 40년은 롱런하게 된다. 운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올해부터 3년. 올해가 22년이지요. 올해 22년에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까지는 일일이만 보죠. 왜? 이민년 수목이 오지 재관이 와요. 재관이 묶여 있는데 재관이 그대로 와. 내년도 재관이 와. 후년도 간도 오고 진토, 진중, 을목개수라든가 완전히 재관이 3년 동안 이 사주에는 이 재관이 살아야 돼. 재관이 살아야만 돼. 왜? 이게 너무 약해요. 이게 대운과 세운에서 세트로 와. 올해는 인사신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쌀국수 200그릇은 팔 수 있어. 커피 80잔. 그럼 얼마야? 하루에 200만 원이에요. 또 질문. 이 사주의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개운법에 대해서도 멘토님의 명쾌한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 명쾌한 디테일.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 질문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좀 먹는데 소고기 사준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자, 보면은 무슨 질문했죠?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네, 개운법. 개운법.
제 소고기 이렇게 하면서 가기가 안 되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기 날마다 6시 20분이면 와요. 어. 6시 20분. 아, 또 12시에 자. 그럼 4시간 자. 아, 진짜. 그러면 이따 보면 배가 엄청 고파요. 아, 새벽에. 진짜. 예. 또 목소리가 커지 연락이 떠드니까. 자, 주의할 점이 뭐냐? 겁재. 양쪽에 겁재가 있어요. 양쪽에 겁재 저걸 손재수라래. 손재수. 예. 재물을 손실당해. 호시탐탐.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왜?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야. 귀신. 이 주변에. 네.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면 안 돼. 돈 거래. 을목일간에 간목이 있으면 활용에는 아주 수호신인데 저 무토일간은 이 겁재가 있으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 혼자 먹으면 안 된다. 나중에 부자 되면 그동안 신세 졌던 사람한테 다 갚아야 돼. 예. 왜? 보험을 들어야 돼요. 누가 보험을 들으냐? 비경겁재 많은 사람이 보험을 들어라. 실비보험이라도 들어야 돼. 25,000원짜리. 왜? 산전수전 공중전. 비경겁재가 많은 사람이 산수공, 산전수전 공중전을 걷게 돼 있어. 왜? 비경겁재가 많으면 왜 산수공을 걸어야 될까? 왜? 내가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2명, 내가 3명, 내가 4명. 그 다음에 골록지 위에 있으니까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예. 그래서 이거 손재수, 재물을 손실당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게 되니까 최소한으로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할 때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겁재 있는 사람은 뭐야? 땅을 사면 참 떨어져, 땅값이. 다른 사람은 2배로 오르는데. 그래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심산 멘토한테 상담을 해보고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올해 이민년이니까 인사신 사명이지요. 네. 그러면 그냥 인사신 사명이니까 주의해라.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주의하느냐. 그러면 인월은 지나갔지요. 2월 달에. 4월은 언제? 5월 5일부터 양력. 다음 달. 신월은 8월 8일부터야. 그러면 이분은 올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뭘 조심해? 인신충도해니까 배우자 자리. 왜? 이분은 남편보다 뭐야? 맛있는 거 있으면 요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이야. 무조건 자식 주고 남는 거 남편 먹나 마나 그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인신충을 하지 또 이 배우자 자리를 배우자. 그러니까 뭐야? 요 사신형 5월 달에도 그렇고 인목 요 신두 형은 뭐예요? 형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충은 좋은 게 있어요. 충은 좋은 게 있어. 단 일지충은 좋은 게 없다. 일지충은 배우자 구라. 일지충은 월지충도 좋고 연지충도 좋고 시지충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또 동그라미 치면 여기에 사건 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법적 문제로 가지 말아라.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가지 말아라. 쌀국수 먹고 손님이 돈 없다고 뭐 지갑 없다 그러면 그냥 보내. 다음에 2-3명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은 일단 아끼면 망한다가 가운이야. 아끼면 망한다. 개운법. 고기 아끼면 쌀국수 아끼면 망해. 살이 팍팍 쪄야 돼. 무한 리필을 줘야 돼. 예? 장사하는 사람은 일단 아끼면 망해. 예. 가정주부는 아끼면 부자 되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은 팍팍 써야 돼. 예. 그 다음에 건강 주의해야지요. 왜?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수생목, 수국화로 이 수건강이 완전히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검진해봐야 돼요. 예. 왜? 이것이 완전 고립돼 있기 때문에 토가 또 많아. 토국수 또 화가 있어가지고 이 말라. 해수는 안 마르는데 자수는 말라요. 예. 그러니까 신장, 방광, 자궁, 비뇨기 검진을 철저히 하고 목 건강도 약하지. 박계압이라든가 목극토로 너무 약해.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든가 신경선이라든가 간, 담이라든가 뼈라든가 갑상선이라든가 일단 목에 대한 건강 요거 2개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 개운법 건강을 어떻게 했냐? 건강을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숙세권, 이사를 갈 때 숙세권이라든가 물, 호수, 저수지, 강, 바다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힐링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개운법이 여기 있어요. 이 사주의 포인트는 요거 두 개다. 개운법도 있고 병도 있고 약도 있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 여기 이번에 뭐 개운법도 이 외에 한 10가지 더 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상 오늘 이걸로 재리행답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